오늘부터 정치인 열전 시작합니다. 정치인 열전 첫 인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제 뒤로 보일 사진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을 제가 이 시점에서 선택한 것은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했습니다. 앞으로 야당의 역할과 위상이 고민이 되는 가운데 김영삼 정신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는 느낌이 저한테 강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YS, 애칭으로 불리죠. YS는 1993년부터 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내게 됩니다. 또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YS는 특히 연대와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 세력과 연대하고 또 소통을 통해 공감을 얻어내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흔히 YS를 직감과 결단의 정치인이라고 평합니다. YS의 직감과 결단은 연대와 공감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제 뒤로 YS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는 장면을 보십니다. 칼국수를 워낙 좋아했고 대통령으로 계실 때 칼국수로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청와대에 가면 칼국수를 먹고 와야 된다. 칼국수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입니다. YS의 길고 긴 정치사는 대통령 취임 전과 후로 뚜렷이 나눌 수 있습니다. 취임 전이 화려한 성공의 성취의 시간이었다면 취임 후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YS는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금융실명제, 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하나회, 사조직이죠, 군부, 하나회를 해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취임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아들인 김현철 씨 비리가 드러나 구속이 되고요. 또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후반기는 식물 대통령이다 라는 말까지 듣죠. YS는 퇴임 후에 특히 후임 대통령이었죠. 보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DJ에 대해서는 독재자라고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 퍼주기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YS답지 못한 일이었죠.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외면한 탓도 있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YS의 비판이 다소 감정적이고 적확하지 못해서 사실은 비판이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YS만이 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라고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YS 자신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 또 DJ에 대한 개인적 앙금 등이 작용해서 비판이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YS가 집권 후반기에 실패를 거듭한 것은 YS의 가장 큰 무기였던 정치인으로서 연대와 소통에 실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권을 위해서 손을 잡았던 충청 세력이죠. 김종필, JP와의 결별을 했고요. 또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세력과도 갈등을 빚으면서 YS는 철저히 고립됩니다. 여기에다 개인적인 아집에도 다소 빠지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 공감에 실패한 것입니다. YS의 대통령 취임과 대통령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실패가 연속이었다면요.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YS의 정치 여정은 화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공의 연속이었죠. 한국 현대 정치인 가운데 단연 손꼽힐 정도로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시대의 화두였던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YS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YS가 회담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서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YS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심한 탄압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도 탄압을 받죠. YS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정부와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백미 하이라이트는 1979년 국회의원직 제명과 1983년 단식 투쟁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인 1979년 독재 정권은 당시 제1야당 총재인 YS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킵니다. 이유는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민주화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게 매국 행위다 이렇게 덮어씌워서 YS 제명 작업에 들어갑니다. 결국 제명을 시키는데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YS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니까 당시 거셌던 민주화 운동을 한풀 꺾기 위해서는 YS를 제명시키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은 잘못됩니다. 당시 YS는 국회에서 제명이 되면서 사자 후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집니다. 나를 제명하면 박정희는 죽을 것이다.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YS의 말대로 불과 20여일 뒤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탄을 맞습니다. 바로 11.6입니다. 또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는 오히려 그때 당시보다 그 이후에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에 아주 유행이 되다시피 한 명언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또 전두환 독재 시절 어묵하기 짝이 없었죠. 1983년 대부분의 민주화 인사는 구속이 되거나 가택연금이 됐고요. 말과 행동이 꽁꽁 묶여있던 시절입니다. YS는 이때 가택연금 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23일에 걸친 동안에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정치인들이 그 이후에 많은 단식을 합니다만 YS 단식을 정치인 단식의 가장 상징으로 꼽고 가장 모범으로 꼽는 것이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도 못할 정도로 통제를 받던 시절에 YS 단식이 가져온 정치적 파문은 컸기 때문입니다. YS 단식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그 당시 말도 하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당시에 국민들은 그래도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보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국민들은 시원한 소나기 같은 감정도 느꼈고요. 또 YS의 단식을 계기로 역사의 물줄기는 크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장면이 YS 단식에 들어간 YS의 사실 단식 23일 최후의 장면들입니다. 거의 병원에서 아주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고 할 정도였고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애원하다시피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군사 독재 정부는 YS 단식에 대해서 가전 협박과 회유를 하기도 했죠. 그에 굴하지 않고 단식을 23일 이어가면서 물론 그 이후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바뀝니다. 바로 민주화 세력의 또 한 축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요, 후에 대통령이 되죠. 저희 DJ와 손을 잡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1985년, 제가 지금 사진을 넘기면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1985년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으로 김상현 의원이 보이고요. 또 옆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두 분이 활짝 웃는 모습이 당시의 정국에 대한 각오나 국민들에게 줬을 희망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민추협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가열찬 투쟁을 한 끝에 1987년
직선제 개헌에 성공하면서 군사 독재는 사실상 종식시키게 됩니다. YS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이면요. 이후에 YS는 그 후배 정치인들이죠. 단식을 할 때마다 격려차 현장을 방문을 하고 당시 자신의 단식 경험을 소개를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하죠. 너희들 내가 단식을 해봐서 아는데 확실한 건 굶으면 죽는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주변을 또 웃음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YS는 국민과 직접 대면할 수도 없던 시절에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엄혹한 총칼 앞에서 정말 힘이 약할 때, 연대는 힘이 약할 때 하는 거죠. 연대를 이루어내는, 성공시키는, 그래서 맞서 싸울 힘을 얻는 결단의 정치가였다. 그 감각은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뭔가 답답해할 때 그 나아갈 길과 비전을 행동과 언어로서, 정치적 메시지로서 제시를 했던 거죠. 직선제 개헌 이후에 YS는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또 한 번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바로 1991년 3당 합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당, 민정당, 김종필 총재의 공화당과 연대를 한 것입니다. 민주 세력으로부터는 배신이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군사 독재 세력을 청산할 역사적 책무를 어겼다. 기회를 놓쳐버리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마땅한 지적이고요. 하지만 YS의 연대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첫 연대인 셈이죠. YS가 산업화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민주 세력의 외연을 넓히고요. 지역적으로도 영남을 결속하고 충청 강원을 넘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집권에 성공하는 이 사례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YS에 대한 정치 역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제가 꼭 YS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했고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소통했고요.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치쇼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민주당은 다가갔습니다.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고요. 또 노인 일자리도 늘렸습니다.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지지세를 확산해 간 겁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시도 때도 없이 청년들을 가르치려 하고요. 귀를 막고 꼰대가 된 것입니다. 비판만 일삼았습니다. 대안 없는. 결과는 유권자의 철저한 외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YS를 생각하고 YS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소통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S는 선 굵고 당당한 정치로 일관했지만 언제나 국민에게 배운다는 자세로 귀를 열고 있었기에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YS는 공감하고 연대할 때는 성공했지만 고립되고 아집에 빠졌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야당이 지금 다시 일어서려면 청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지역적으로도 영남을 넘어 수도권을 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대와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뒤로 지금 YS의 웃는 그림이 사진이 나옵니다. 한 개인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해맑게 웃던 김영삼 대통령, YS가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